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파트 문제 첫 번째로 그냥 개념적인 정의를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보시면 손바닥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보자마자 작용, 반작용의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건 뭐예요? 연쇄적으로 이제 사고가 흘러가는 건데 첫 번째, 힘이 같다. 물론 크기가 같은 거지 방향은 반대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곱하기 접촉 시간도 같다가 성립을 하겠죠. 두 손바닥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작용 시간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도 같고 붙었다 떨어지는 시간도 같은데 그 사이를 곱하는 개념이 된다면 결론은 충격량이 같다. 자, 정확히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건 같이 이해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철수와 영희, 자, 색깔로 표시를 할까요? 자, 지금 보면 철수가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영희가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작용 반작용 할 때 이렇게 힘을 가하는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문장적으로 뒤집혀져 있으면 주어 목적어가 뒤집혀 있으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기억을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가속도의 방향인데 가속도는 F는 ma니까 방향성이 힘과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정의처럼 반작용의 정의가 작용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니까 니은도 당연히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이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크기는 수학적인 값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역시나 크기, 수학적인 값은 같다. 문제 유형을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문을 읽는다면 기억, 니은, 디귿이 읽으면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읽으면서 직독직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맞다, 틀리다가 판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 가장 기본 유형.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왼쪽은 속도 시간 그래프, 오른쪽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접근법,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가속도고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가 뭐 판단에 따라서 거리인데 이동거리나 변이가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운동량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물체가 받은 R자임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에 지금 기울기나 면적을 우리가 되게 많이 판단에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쯤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량 변화량이 정의가 돼요. Y값의 크기 변화가 곧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를 충격량이라고 판단해서 푸시면 됩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질문에 충격량을 물어봤는데 그래프의 이 Y값을 못 본다는 건 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에 대한 질문은 여기다가 붙여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판단합시다.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기억에 대한 판단 기준인 거죠.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R자임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운동은 우리가 등가속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질량인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를 문제에서 A와 B라고 줬단 말이에요. A, B. 자, 그럼 F는 MA의 구조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한다면 M은 A분의 F가 될 건데 가속도의 의미가 A, 지금 R자임 F의 의미가 B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질량을 표현하는 표현 값이 A분의 B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R자임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게 기억부터 판단이 됐으면 디귿은 당연하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울기 자체가 힘인데 이 R자임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으려면 기울기 값이 증가하는 예를 들어 여기가 운동량 그리고 Y축이 됐고 X축이 시간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곡선이 됐으면 얘가 디귿이 맞는 보기였던 건데 여기선 기울기가 일정한데 그 기울기를 우리가 힘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 힘이 일정했다라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들은 그 자료를 고지고대로 푸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짝 가공된 형태의 값들이 풀이의 필수적인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형태가 주어질 때 걔에서 항상 뭐를 추출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3번 넘어가요. 3번 역시 그래프 문제인데, 자, 힘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보면 딱 봐도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넓이가 충격량이 될 겁니다. 동시에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넓이를 계산하고 문제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에 뭐 힘이 있고 넓이 1, 그리고 여기도 힘이 없는데 미지에 넓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쪽 넓이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이 1초까지가 크고 2초까지가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면 운동량의 크기. 자, 여기 있죠. 얘가 1초일 때가 여기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라고 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알 수 없는 델타 P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0초와 1초 그리고 2초 이렇게 각각 힘이 바뀌게 되는 경계마다의 값을 이제 운동량을 판단을 해보면, 자, 처음에 운동량이 문제에서 정지해 있던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면적을 우리가 지금 델타 P로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델타 P가 0에서 적용돼서 이 나중 운동량이 될 거니까 결국 나중 운동량이 저 면적의 넓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초까지 이 마이너스 면적이 몇인지 몰라요. 델타 P 다시라고 합시다. 얘를 기존에 있던 위에 있던 얘가 이제 처음 기존 값이 되어서 델타 P의 마이너스 델타 P 다시가 돼서 뭔가 나왔겠죠. 지금은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2초인 순간의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건데, 지문에서 얘와 얘 관계가 2초일 때 2배다. 얘가 2배다. 이렇게 준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P와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P 다시가 2배가 차이 나야 되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자, 분배 법칙 하고요. 이게 넘기고 넘겨야겠네요. 그러면 델타 P가 2 델타 P 다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넓이가 대충 눈찜적으로도 약간 2배 차이가 보였는데 실제로도 얘가 2분의 1 델타 P와 같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넓이상 얘 좀 지워주고 2분의 1 델타 P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이제 다 정의가 됐어. 얘가 2분의 1 델타 P야. 자, 보기 봅시다. 0.15초일 때 시점상 여기 중간이겠죠. 0.15초. 1호초가 아니죠. 1.5초죠. 그죠?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서로 반대래요. 운동 방향 또 나왔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운동 방향은 꼭 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속도의 부호가 결국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를 표현하는 값인 건데, 그게 곧 P는 mv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게 항등식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의 방향을 그냥 우리가 운동량이 부어가지고 판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 플러스 값이었죠. 뭔가가 더해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뺐지만 그래도 최종 결과값의 부호가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뀐 적이 없어. 계속 예를 들어 처음에 오른쪽을 출발했으면 오른쪽을 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힘의 방향이라는 연관성이 있을 거야. 되게 이제 질문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가속도를 물어보면 힘 가지고 판단하고 힘을 물어보면 가속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판단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1.5초인 순간에 그래프는 마이너스 힘의 y값을 가질 거니까 가속도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면 결국 속도 부호랑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라서 방향성도 반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생각보다 기억 지금 좀 어려운데? 자, 니은 충격량의 크기인데 지금 처음 해놨죠? 넓이가 곧 충격량이고 우리가 이걸 지금 2배 차이 난다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이동한 거리인데 자, 지금 위에 뭐 질량 같은 거 아무런 값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같은 물체잖아요.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운동량의 비율을 우리는 그냥 속도의 비율과 똑같이 판단해서 풀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색깔이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V의 속도로 갔으면 MV가 P였으면 2분의 1 P는 2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 거야? 0부터 1초까지는 V로 가다가 1에서 2초까지는 2분의 V로 가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 문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상황상 정지에서 얘가 1초까지는 V로 가속을 했는데 여기서 2초까지가 뭐 비율상, 그림상 비율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2분의 1V 됐다고 시간상 중간이지만 위치를 그냥 균등 분배를 해봅시다. 그럼 이때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거리도 이것도 센스인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작점, 끝점에 대한 속력이 표현돼 있을 때 문제에서 제시되든지 아니면 설정이 가능해. 어쨌든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평균 속도의 시간 곱하는 게 거리 구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이 중간값이니까 2분의 V 곱하기 1초 이게 거리를 상징하는 값이 될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평균값이니까 몇이죠?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겠네요. 3V에 곱하기 1초. 그럼 각각의 거리가 2분의 V와 4분의 3V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0에서 1초까지 가. 1에서 2초까지 의. 얘가 기준인 거야.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 얘가 되려면 4분의 3이 2분의 1이 되려면 우리는 몇을 곱해야 돼요? 3분의 아니죠. 6분의 4를 곱해서 나눠주면 3분의 2를 곱하게 되면 계산상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3분의 2니까 뒤집혀져 있죠. 그죠?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언어적인 문장적인 해석이 잘못되면 뒤집어서 해석했으면 2분의 3이 나왔겠네요. 이게 좀 함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D가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이 있는 3번이 답인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5번을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뭐의 뭐다 이런 국어적인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얘를 기준 삼았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몇 배가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운동량 보존이라는 방식을 주로 문제풀이에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운동량 보존이라 하면 뭐예요? 이런 운동 전 상태, 운동 전이 아니죠. 충돌 전 상태가 있고 얘가 충돌의 어떤 상황이 바뀔 건데 그 바뀐 후에 운동량 총의 합이 전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의 내용인 거지. 자, 지금도 보면 A가 운동량 4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굴러가다가 어떤 특정 순간에 충돌했는데 여기죠. 충돌 시간이 0.01초가 걸렸고 B가 이제 튕겨 나갔는데 A가 운동량이 0이 된 게 아니라 2가 됐어요. 4에서 2가 되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식을 전후 해가지고 A와 B의 항등식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 A가 4였는데 B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없겠죠. 운동량은 운동하는 양이니까. 그 다음에 A가 2가 됐는데 B가 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문제에 주어진 틀 안에서는 우리는 운동량 보존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4 더하기 0인 4가 보존되려면 B가 2가 돼야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지금 2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는 2가 증가해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충격량이 같다. 항상 충돌하는 두 물체는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에 있었잖아요. 서로 부딪힐 때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같고 붙었다 떨어지는 충돌 시간이 같을 거니까 당연히 두 값이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총 보존 값이 유지된다가 아니라 그냥 푼다면 A가 2가 감소했으니까 B는 2 증가했겠네 라고 푸셔도 더 정확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각각의 이제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는 2 곱하기 2였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이었던 거고 얘는 1 곱하기 2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쓴 거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값을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2m/s, B는 정지에 있다가 충돌 후에 A가 1m/s가 되면서 B가 2m/s로 튕겨나갔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자, 보세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크기는 숫자만 보시면 돼요. 2뉴턴 세크다. 맞죠? 2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인데 니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너무 많이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가 자 처음부터 갈까요 그냥? I는 FT로 공식이 돼 있는데 얘가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값을 갖죠. 그러면 힘에 대해 정의하는 형태를 만들면 식이 충돌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몇이 되는 거야? 시간이 위에 여기 써 있죠. 0.01초라고. 그래서 0.01분의 위에 운동량 변화량 크기 2가 변했으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200뉴턴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자, 충돌 후의 속력이 B가 A의 2배래. 다 해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B가 2, A가 1이니까 2배가 맞으니까요. 결국 다 맞는 보기여서 우리는 문제를 디귿처럼이래요. 5번처럼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게 운동량 보존형 유형에서 가장 기본형이라서 첫 번째 배치를 했고요. 뒤에 있는 이제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도 다 웬만하면 이런 식의 운동량 보존식, 충돌 전의 총합과 충돌 후의 총합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지금 5번 문제에서 다시 반복으로 보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기본적인 구조를, 원리를 이해한 뒤에 그 다음에 6번이랑 7번을 봐야 문제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6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다 보니까 지금 이게 5번인데 아까 앞에 걸 5번이라고 해서 6번을 풀자고 했죠. 지금이 5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는 위에다 이제 문제 번호를 써주는 게 좋겠네요. 자, 어쨌든 자, 지문이 길다는 건 이제 그림 외에 지문 안에 뭔가 숨겨진 조건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 지문의 경우 더 주의 깊게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자, 위에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A만 튕겨서 정지했던 ABC 중에 A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위로 날아가다 보면 당연히 길을 가로막고 있는 B와 충돌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B가 튕겨서 C랑 충돌을 할 건데 그때 각각에 대한 운동량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당연히 힘을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충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 A와 B 사이의 충돌은 2t가 걸렸고 뒤에 B와 C 사이의 충돌은 t가 걸렸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B의 질량은 C의 2배다. 그러면 B를 2m으로 잡고 C를 m으로 잡으면 우리가 2배라는 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각각 이제 연속적인 사건을 각 표현을 해보면 A와 B가 먼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A, B를 그래프를 찾아보면 A가 점선이었으니까 보존식으로 갈까요? 2P에서 B가 처음에 실선이니까 0이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정지에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인 상태에서 는 충돌 후에 자, A 같은 경우에 점선 따라가면 마이너스 P가 발릴 거고요. 그러면 굳이 그래프 찾아보지 않더라도 B가 몇이 돼야 돼요? 3P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자, 옆에 0도 써줍시다.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우리는 충격량이 얼만큼 발생했다? 각각의 변화량인데 얘가 마이너스 3P0가 변했던 거고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3P0가 변했던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날아가던 B가 이제 C랑 부딪힐 건데 BC 역시 B가 3P0로 가다가 멈춰있던 C와 충돌하게 되면서 자, B는 실선 그냥 P0로 바뀌죠. 부호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멈춰있다가 2P0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P가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운동량 변화량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2P0가 변했고 여기는 플러스 2P0가 변해서 똑같이 크기만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이게 식 세우는 게 그냥 이런 운동량 보존 문제 유형에서 기본적인 습관인 거고 밑에 이제 판단,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조금만 가공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자, A, B가 충돌해서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 우리는 방향을 물리에서는 다 뭘로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부호는 꼭 속도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부호를 판단해 보면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니까요. 둘이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기억 보기는 맞네요. 자, B와 C가 충돌한 다음에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다. 자, 지금 각각에 대한 운동량이 2배예요. 그런데 B가 질량이 여기 2m이고 2배고 C가 m이라고 지문을 보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 EM에 뭔가 속력이 붙을 거고 C 입장에서 M의 속력이 붙어서 둘의 크기가 2배 차이 나야 돼요. 그럼 어쨌든 B가 작으니까 V로 기준을 맞추면 C 같은 경우가 총 2배가 되려면 4V가 붙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BC의 속력은 4배가 차이 나니까 니은 보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 힘 또 물어보잖아. 힘은 뭘로 하면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변화량을 적어놓고 푼 거야. 저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얘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평상시에도 그거를 미리 표기해놓든 머릿속에 상기하든 어쨌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처음에 A와 B에 서로 받은 힘을 FAB라고 설정을 하면 얘들은 저기 표기해놨죠. 그렇죠? 처음에 2t 동안 변화량 크기가 3p0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C 사이에 받은 힘의 크기는 얘들은 t 동안에 2p0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과 2인 거니까 두 번째 BC 사이의 충돌이 좀 더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질문 자체는 자 B만 봤을 때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A 충돌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C가 더 큰 상황에서 디귿 보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 맞는 구성은 기역만 맞는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떤 풀이 자체가 방금 앞에 풀었던 4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보존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운동량, 충격량 문제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풀게 되는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습 많이 하시고 뒤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속도랑 이제 이런 힘이나 이런 요소에 민감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 중에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기울기 값이 속도니까 이 속도 값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표현하는 데 쓰이겠구나 라고 캐치를 하면 돼요. 자, 근데 흑백이다 보니까 누가 A 그래프고 B 그래프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상 실제로 원본도 흑백이니까요. 얇은 게 A, 두꺼운 게 B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 상황을 좀 따져봐야죠. 운동하는 A가 앞에 길을 가로막고 정지해 있는 B를 가서 부딪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는 건 A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속도니까 여기까지 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A 거인 거죠. 그 다음에 충돌을 했으니 B는 튕겨나가서 빨라질 거고 A는 원래 가진 속도보다는 느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상 이쪽 그래프가 만약에 A 거라면 B는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A가 오른쪽으로 쳤는데 B가 왼쪽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 그래프가 이거, 그럼 반대로 이게 B의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T분의 D라는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속도 풀라고 준 거니까 얘를 기준 삼아서 V로 설정을 하고요. 그럼 옆에 있는 게 4T와 D니까 마이너스 4분의 1V가 되겠죠. 자,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 4T 갔을 때 D에서 3D 갔으니까 4분의 2V인데 이거 약분되니까 2분의 1V라고 합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T분의 D 해서 계속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문자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 알파벳이 섞일 거 아니에요, 문자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뭘로 설정해놓고 풀었는지가 풀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나한테 익숙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문제로 치환해 놓으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 같은 데서 얘가 몇이냐 물어보면 다시 역치환을 해서 답을 내리는 게 훨씬 더 미스가 적게, 실수가 적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운동량 보존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A, B, A, B 그래서 처음에 A 질량 몰라요. 그게 구하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A 질량의 속도를 V로 설정을 해놨고요. 플러스 B0이고 그 다음에 A가 충돌 후에 A 질량의 마이너스 4분의 1V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질량에는 2분의 1V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딱 눈에 보이죠? 이 항정리만 좀 해주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항을 시켰을 때 4분의 5MAV가 될 거고 우변에는 2분의 1MDV가 될 거라 약분을 조금만 해주면 V 날려주고요. 2로 남겨. 그러면 정리 좀 해줬을 때 5MA가 2MB가 되면서 우리는 A와 B의 질량비를 2대 5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죠. 문제의 목적 자체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기 자체를 값이 2kg, 5kg라고 보기보다는 크기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 2m, 5m인 거니까요. 그대로 대입을 하게 돼서 2분의 5라고 했을 때 이 형태가 보기 1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4번부터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식만 세우면 웬만하면 문제에 원하는 어떤 답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우는 법 자체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뭐 가속도, 힘, 뒤에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모든 단원 해서 역학 중에 이 파트가 제일 쉬운 편이라 기본적인 테크닉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주요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넘어가 봅시다. 가로 세로 비율 때문에 이게 좀 가로로 문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문 자체는 글씨 포인트도 같이 커진 거니까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건 이렇게 그래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상황이 전후가 나눠져서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유형으로 가져왔고요. 자,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나마 다른 건 여기 마지막. 자, 처음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계속 이 문제풀이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랑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포인트에 이제 처음에 도입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같이 공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문제의 그림에 없는 것들이 지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림과 지문을 동기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그림 안에서만 보게.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그런 거 읽었던 거 까먹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문제에서 표기를 해둡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V0니까 여기는 V0가 없는 그냥 V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미 끝났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충격량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후의 운동량 보존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때 A나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따져보면 충격량이 나오겠다라고 목적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A, B, A, B. A의 운동량이 3mV0, 그 다음에 B가 정지에 있었고요. 는 3mV가 되고 플러스 2mV가 된 상황이야.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3mV0가 결국 몇이죠? 5mV가 된 거죠. 그럼 따라서 이 V, 가정했던 V 값이 5분의 3V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처음에 목적성 가졌던 것처럼 A가 얼만큼 감소했는지 B가 얼만큼 증가했는지가 충격량이 되는 건데 요령껏 여러분 그냥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건데 B를 보면 끝났죠. B는 처음이 0이니까 변화량 자체가 곧 충격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A는 변화량을 얘에서 얘 빼가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B는 얼만큼 변해주면 보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분의 3V0니까 여기 이 뒤에 V 자리에다가 2m에다가 5분의 3V0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5분의 6mV0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충격량이니까 5분의 6이 있는 3번 보기가 답이 되겠죠. 해서 문제 풀 때 겁먹지 말고 그냥 평상시 습관, 계속 습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유형별로 기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단계 좀 쉬워서 문제 한 5개? 뭐 3, 4개? 이렇게 좀 적게 걸릴 줄 알았는데 유형별로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아졌네요. 그래서 7개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이 단원을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